이제 그 3대 특검이 수사를 하나하나 시작하면서 매캐한 연기가 아마 전국을 질식시킬 듯이 번질 텐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국민의힘은 자중질환에 빠져가지고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도대체 이 정당은? 거기도 제정신이 아니죠.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사회가 점차 이거는 저는 당연히 이제 스마트폰 특히 뭐 유튜브의 영향도 있고 그런 게 크다 근데 정치적 갈등이 심화되고 양극화가 좀 돼 있고 정치적으로도 사회적으로 그렇게 많이 돼 있잖아요. 예전에는 이미 이른바 레거시 미디어에서 요 안에 얘기를 하다 보니 담론을 다 여기 사실은 테두리를 만들어 놓다 보니 맞습니다. 네. 이쪽의 얘기들이 사실 주요 담론으로 잘 못 들어왔죠. 근데 지금 이제 소셜 미디어 등이 있어서 오히려 레거시 미디어의 힘은 약해지고 이쪽에 세졌는데 그래도 저는 어쨌든 사회적으로 뭐 정당이다. 어떤 뭐 국가에서 돈도 주잖아요. 그런데 그 정도면 기본이 있어야 된다라는 건데 저는 국민의힘이 예를 들어서 당론으로 탄핵을 반대한다. 마치 주장을 세게 하니까 뭐 그도 그럴 것 같아라고 우리가 지금 막 착각하고 있지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국민의힘 의원들 만나보세요. 다 얘기하면 다 윤석열 욕해요. 자기들 완전히 자폭했다. 네. 그렇잖아요. 사석에서는 다 욕합니다. 이 제정신이냐. 우리 어떻게 그냥 버틴 다음에 어차피 정권 끝나면 뭐 교도소 갈 수도 있는데 이렇게 자폭해서 정권을 망친 사람이 어디 있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계엄이 만약 일부 성공했다고 하더라도 며칠 가고 인명피해가 대규모 인명피해가 날 수가 있었겠죠. 근데 결국은 제가 볼 때는 한 달 못 가서 이제 무조건 실패하게 돼 있는 건데 어떻게 그걸 하냐라고 다 얘기합니다. 그리고 다 욕해요. 저 미친놈 때문에 우리가 망했다고. 그런데 탄핵은 안 된대요. 탄핵이 안 된다는 얘기는 다시 그 자리로 가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국군 통수권을 가지고는 대통령제를 다시 가라고 하는 건데 이건 전혀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워낙 많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대놓고 얘기하니까 우리가 그런가 보다라고 하는데 제정신이 아닌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도. 그 상태에서 지금도 쇄신을 얘기하는데 송원석 원내대표 그때 체포하면 안 된다. 관자압 집회에 나가고 탄핵 반대 이거를 많이 얘기한 분이 쇄신을 얘기해요. 저는 그래서 늘 얘기합니다. 다른 방송에서도 일단 쇄신부터 하셔라. 그렇죠. 그렇죠. 네, 쇄신은 안 된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땐 그래요. 결국은 순망치안이라고 윤석열이 입술이고 이빨이 국민의힘 의원들이에요. 입술이 망하면 자기네들 잘해야 다음은. 그러니까 입술이 견고하게 버텨줘야 돼. 욕은 하지만 사이는 안 좋아. 가끔 이빨로 입술도 깨물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입술이 망하는 거는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다음 자기 차례야. 예를 들어서 내란 특검이 급속도로 진행돼서 윤석열 잡혀 들어가고 주요 지휘관들이 다 잡혀 들어가고 사형 선고가 났다고 쳐봐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났다 이러겠어요? 그 다음에 소극적으로 저항을 한 사람, 적극적으로 동조를 한 사람들 결국은 안 찾아낼 수가 없고 이거는 반란 사건이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예. 그러니까 앞에서 하루라도 버텨주는 게 좋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윤석열 선에서 막아보려고 저는 하는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상황에 윤석열이 이미 자빠졌고 본인들한테 특검의 칼끝이 오고 있는데 이대로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정말로 칼에 찔려가지고 정당 자체가 사라지는 순간이 온다는 예감을 실제로 의원들이 기자를 만나서 합니다. 그럼요. 그런데도 왜 행동 양태를 전혀 바꾸지 않고 있는 걸까요? 바꾸려면 항상 깃발을 드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사실 한동훈 전 대표가 뭐 어느 정도 깃발을 그렇죠. 들었다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제 배신자 프레임이 어느 정도 걸려 있잖아요. 나머지는 어차피 총선이 3년이나 남았으니 절대 고개를 들면 안 된다. 여기서 쇄신의 고개를 들면 내가 당한다. 요 분위기가 팽배해 있어요. 그러니까 사석에선 다 아이고 우리 당 이러다 망줘요. 이게 1번. 2번. 근데 모든 정권이 한 4년 차 되면 흔들렸기 때문에 그때 딱 총선이거든요. 그때까지 우리 이대로 가만히 있으면 돼. 이게 또 2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통점은 고개를 들지 않고 있다. 그런 것도 있지만 자기들끼리 그냥 망해가는 거죠. 그러니까요. 국민의힘 의원들 입장에서 쇄신하면 살아요. 쇄신한다고 해서 자기네들이 과거에 했던 게 없어져요. 쇄신한다고 해서 주 땡땡 의원이 대통령실에 있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고 최상병 사건 때 전화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는 사실이 없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자기네들이 여기에서 개혁에 빨리빨리 동조를 해주는 게 빨리 죽어요. 버티는 게 빨리 죽어요. 그나마 천천히 죽겠다. 그럼요. 버틸 대로 버티다가. 사람이라는 거 생각하는 거 의외로 단순합니다. 자기 이익이 가장 중요해요. 여기에서 개혁하고 쇄신하면요. 자기네들 재산을 땡겨줘야죠. 그런 거기에 해석이다. 제가 그래서 한 방송에서 솔루션을 제시해 줬습니다. 네. 솔루션은
일단 제가 아까 쇄신이라고 얘기했는데 본인들이 쇄신을 얘기하려니 다 본인들이 쇄신 대상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할 수가 없거든요. 그렇다고 남한테 맡기자니 이 사람이 다 쳐서 정말 자기가 잘릴 것 큰일 날 것 같아요. 같고. 그러면 본인이 좀 뭐 자기적이긴 하지만 탈바꿈한 척하는 수밖에 없어요. 아. 어떤 하나의 통과 의뢰가 필요하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석고대지 하겠습니다. 하고 가야 되고 석고대지를 한 다음에 자 이제부터 바로 하겠습니다. 사실은 이렇게 나쁜 짓 하다가 이렇게 돌아서 이제 제대로 살겠습니다 하는 거죠. 근데 지금 인원 구성이 그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나마 차선으로 낼 수 있는 솔루션이 그게 있어요. 그래야 그 힘으로 쇄신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몇 가지가 들어가겠죠. 당장 특검이 올 텐데 네. 그러면 자기 옆에 같이 쇄신 대상이지만 그래도 대충 대충 뭉개고 갈 수 있던 사람들이 잡혀가는 일들이 생겨요. 네. 거기에 대한 걸 일단 결정을 해야 돼요. 얘는 버리고 갈 것인가 말고 갈 것인가. 저는 버리고 가야 된다고 봐요. 근데 명확한. 문제는 같이 옆에 있는 사람도 그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근데 좀 이렇게 순서를 쭉 세우면 내레비를 세우면 또 명확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결핍에 빠지면 한 수 앞도 못 보게 되거든요. 사실 이재명 정권이 들어서고 지금 초기에 정권 쇄신을 하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아니 우리가 옛날에 잘못했고 이재명 정권 성공하길 원한다 하면서 국민의힘 입장에서 도와준다. 그러면 척결하기가 진짜 어려워져요. 도와준다는데. 그렇죠. 지금 현재 나라가 위태위태해. 그래서 빨리빨리 치료를 해야 돼. 근데 얘네들이 도와주겠대. 그러면 얘네들 위원정당 지금 해산하면 애매한데? 이러고 그리고 이제 그렇게 도와줄 때 협치해야지. 지금 분열하면 안 돼. 걔네들까지 수사할 필요 있겠어. 이게 먹히지. 지금처럼 하는 것마다 사사건건 발목 잡고 있으면 위원장당 해산해야 되겠네. 이렇게 되는 거고 얘네들 보니까 수사해 보니까 누구누구 나오네. 아유 얘네들 그럼 그렇지. 여기에서 협치를 해야 되니까 얘네들 봉합하고 가자. 이게 안 나와요. 그렇게. 지금 당장 눈앞에 결핍 때문에 당장 그 권력에 대한 결핍인지 아니면 자기가 살기 위한 결핍인지 모르겠는데 그 결핍 때문에 그냥 눈앞에 자기가 살아야 되니까 엉뚱한 수를 계속 두는 거예요. 한 수 앞도 못 보고. 그 쇄신하려면 사실 살을 도려내야 되는데 네. 이제 저는 내란 특검은 그렇게 많은 분들이 연루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날 밤에 단체 대화방을 보면 네, 다들 맞아요. 지금 뭐 윤곽이 하는 나와 짓거리야 뭐 이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일부 의원들 그 당시에 본회의장 안에 있으면서도 표결에 참석하지 않았던 일부 의원들이 주요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우리가 아예 지금 이름이 거론되지 않았던 분들 중에 일부가 또 찾아보니까 나왔을 수도 네. 있겠죠. 그런 걸 빼고는 많은 의원들이 국민의힘 의원들의 그 연루가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은데 근데 김건희 특검은 다를 그렇죠. 수가 있어요. 아, 그렇죠. 오히려 네. 김건희 특검이 이게 일단 공천 개입 문제가 다 걸리고 그렇네. 지방선거 때 여러 가지 지금 우리가 건진만 파봐도 몇 명씩 나오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하나둘 이제 조겠으면 김건희 씨의 뭐 엄마 뭐 이렇게 막 갈 텐데 네. 그쪽에 만약에 각 의원들 통해서 뭐가 있었다. 그러면 사실 알게 모르게 떨고 있을 사람들이 꽤 있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그렇죠. 거예요. 공천 개입뿐이겠어요. 이권 지금 16가지 혐의로 거기에 이제 수사 중에 알게 된 관련 인지 사건도 들어가서 16개 혐의의 김건희 특검인데 저는 최소한 32개 이상으로 늘어날 거라고 봐요. 겁나게 곡절로 저도. 늘어난다. 네. 아니, 이게 보면 법을 보면 16개 혐의인데 뒤에 보면 관련된 공무원들이라든지 이런 거 다 수사할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제가 전에 경향TV에서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 김건희 모녀가 그런 부를 취득하는 과정에서 저기 뭐야 아파트 개발하는데 아유 우리 형님 와이프가 100억 벌었대 이러고 사건 덮어주고 우리 형님 와이프가 27억을 저기 주가 주자고 벌었대 아유 우리는 사건이나 덮어주자고 이랬겠냐고요. 그거 뒤지면 제가 봤을 때는 검찰 고위 출신들 상당 부분 날아갈 거예요. 거기에다가 지금 뭐 대통령실에 있다가 국회의원 된 사람들도 많고 그 사람들 좋은 자리에 들어가가지고 국회의원 됐죠. 그 사람들을 맞습니다. 네. 과연 공천 여기에 정당할 것인가, 공천 제대로 받은 것인가, 그러니까 누구의 양평댁에 입김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부분들 파고 들어가면 홍준표가 이야기하는 80명이 더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후보가 나왔는데 못된 사람들도 있을 거거든요. 그 하면 제가 봤을 때 저는 이렇게 3특검법을 다 봤거든요. 김건희 특검 여기에 검사가 120명이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진짜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말씀 듣다 보니까
내란으로 정당이 해산되려면은 헌법재판소 가서 법률적인 결정을 받아야 되는데 이 김건희 수사로 정당이 해산되는 거는 사람들이 하나 둘 이게 잡혀가다 보니까 해산이 되는 흐름이다. 사실 예를 들면 뭐 내란에도 관련이 없고 김건희 씨와도 관련이 없는 일부 의원들은 속으로 그게 낫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예. 에이씨 이상한 놈들 다 잡혀가라 씨. 어.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예를 들어 최은순 씨가 이건 물론 추정이죠. 정황도 없는 추정인데 최은순 씨가 주변에 통장 잔고 300억 이상이 있다고 뻥쳐가지고 은행에서 사업 뭐 하는 거 받고 주변에 있습니까? 없죠. 제 주변에 그런 사람이 뭐 한 없어요. 사람도 없어요. 그거를 넘어서서 생각을 해야 되는 네. 게 왜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없냐면 그렇게 하면 걸린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쵸. 없는 거예요. 네. 그거를 그렇게 내밀었다는 건 내가 이렇게 내밀었을 때 걸리지 않는다는 걸 든든하다. 알았다는 네. 거예요. 그러면 저는 거기에서 정말 한 발 더 나가서 생각해 본 게 이미 이야기가 다 돼 있었고 그냥 담당자한테 끼워 넣을 서류가 필요했던 거예요. 자기네들 형식적으로. 그거 확인도 안 해보고. 예를 들어서 제가 뭐 하는데 300억짜리 해가지고 내봐요. 그 다음날 바로 지서에서 전화 올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확인 다 하거든요. 누구나 다 당연히 맞는지 안. 그렇겠죠. 네. 근데 그거 확인도 안 하고 저기 뭐야 대출 받을 거 다 받고 사기 칠 거 다 쳤다. 이거는 분명히 비호 세력이 있거나 이미 디자인 다 된 곳에 최은순의 역할만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지금까지 흘러온 과정을 봤을 때 검찰 고위직들의 현금 노름 이런 과정에 있었던 게 아닌가. 저는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의혹이지만 거고. 의심이지만 예, 네. 거기까지 좀 생각을 해보는 거고 여기 뒤지기 시작하면 제가 봤을 땐 특검 한 3개 더 출발해야 될 수도 있어요. 저도 취직 자리가 하나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서 열심히 기대 중입니다.